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회장이 총 3분이 됐습니다. 정유경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 오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그리고 정유경 신세계 회장입니다. 신세계만 회장님이 많은 건 아니죠. 현대백화점 그룹도 이번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정지선 회장의 동생인 정교선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정지선 회장이 그룹 회장이고 정교선 회장은 현대홈쇼핑 회장입니다. 원래 회장이 회사의 장이란 의미인데요. 여러 명인 것은 좀 이례적인 겁니다. 해외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일이고요. 한국에서도 그동안은 여간에선 잘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 회장님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회장님이 가장 많은 곳은 LS그룹입니다. 무려 6분이나 됩니다. 구자현 LS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구자용 이원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선대회장 때부터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 후손들, 사촌이 되겠죠. 사촌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지금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LG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그룹인 GS도 그렇습니다. 초대 회장이었던 허창수 회장과 그 뒤를 이어 총수가 된 허태수 회장뿐만 아니라 허정수 GS 네오텍 회장, 허진수 GS 칼텍스 회장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형제의 사이죠. 이들의 사촌인 허동수 GS 칼텍스 명예회장도 그룹에서는 회장 직함이 있습니다. 두산그룹도 비슷한데요. 박정원 회장이 그룹 회장이지만 그 동생인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도 회장입니다. 형은 그룹 회장, 동생은 주력 계열사 회장입니다. 이런 그룹사들의 특징은 계열 분리 없이 형제 경영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두산의 경우 4대에 걸쳐 형제 경영을 하고 있고요. LS와 GS는 3대까지 회장을 지냈죠. 이런 형제 경영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계열 분리를 하죠. 삼성이 한솔, CJ, 신세계로 계열 분리된 것처럼요. 계열 분리 없이 함께 있을 땐 형제 간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대의 그 유명한 왕자의 난이 그랬고,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이 다 형제 간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경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그런 사례입니다. 계열 분리를 실제로 시도했습니다. 2022년에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인적 분할한 뒤에 2개의 지주사를 세우는 안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계열 분리는 끝내 실패합니다. 백화점 인적 분할에 주주들이 반대했거든요. 결국 지주사는 정교선 회장의 현대그린푸드만 생겼고요. 그게 지금의 현대GF홀딩스죠. 이 지주사로 정지선, 정교선 회장이 지분을 몰아서 1, 2대 주주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동생 정교선 회장을 현대홈쇼핑 대표 겸 회장으로 세웠어요. 만약 계열 분리를 했으면 총수에 오를 수 있었는데 총수는 못했으니까 회장 직함을 달아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도 회장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 승계가 이뤄지는 시점이 과거엔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나그룹이 대표적이었죠. 창업주인 김종희 회장이 1981년도에 유언도 없이 갑자기 사망했는데요. 당시에 29살이었던 아들 김승현 회장이 곧바로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에 56살이었던 2011년도에 회장이 됐습니다. 원래 부친이 경영활동을 하거나 생존해 있으면 그 자녀가 회장 타이틀을 달지 않는다는 게 제게 불문율 같은 것이었는데요. 당시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이 생존해 있었고 심지어 경영활동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아들 신동빈 회장이 회장 취임을 한 겁니다. 신동빈 회장 나이가 60을 바라보는데 부회장으로 남아있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었거든요. 공교롭게 유통 라이벌인 신세계도 비슷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50대 중반까지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에서야 비로소 회장이 됐죠. 또 동생 정유경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이번에 올리면서 곧바로 계열 분리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수많은 회장님들은 저성장 시대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계열 분리를 해도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현대가 쪼개져서 현대자동차, HD현대, 현대백화점 같은 그룹이 됐죠. 한국 재계 순위로 현재 현대자동차는 3위, HD현대가 8위, 현대백화점이 24위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계열 분리를 해도 성장 기회를 잘 찾았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삼성에서 떨어져 나온 CJ, 신세계, 한솔도 대기업으로 잘 성장했고요. LG에서 떨어져 나온 LS, LX 같은 회사들도 대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하면 회장님이 한 회사에 여러 명일 필요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회사를 쪼개서 사업을 확산하는 게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 안팎하던
시기와 2, 3%인 지금의 시기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처럼 역동성 있게 사업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열 분리를 하지 않고 덩치가 큰 상태에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아요. 예컨대 롯데에서 떨어져 나온 농심은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이 2021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형제 경영을 택했습니다. 신춘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회장이 그룹 회장을 맡았고요. 동생인 신동윤 부회장은 그룹에선 부회장이지만 자회사 율촌화학에선 회장을 하고 있어요. 삼남 신동익 부회장은 메가마트의 최대 주주인데 여기도 아직은 계열 분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비슷한데요. 이미 계열 분리 작업은 상당 부분 해놓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승계할 사업을 대략 정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주력 사업인 우주항공 방위산업, 석유화학, 신재생 에너지 등등의 사업을 맡고요. 하남 김동원 사장이 하나생명을 비롯한 금융 계열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또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하나호텔, 한화갤러리아 같은 유통, 호텔, 식품 등의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계열 분리를 아직까지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친 김승현 회장이 그룹 경영에 여전히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데요. 김승현 회장은 계열 분리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회사를 최대한 성장시킨 뒤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동관 부회장도 이미 40을 넘겨서 나이가 마냥 젊진 않거든요. 계열 분리 이전에 회장으로 올라설 수도 있겠죠. 조만간 하나그룹에 회장님이 추가로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회장님이 많아진 건 결국 경영 승계에서 나타나는 한 단면인 듯 하네요. 그것이 계열 분리든 형제 경영이거든요. 한국의 많은 대기업이 지금도 승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경영 승계가 도약의 모멘텀이 되고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연히 작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